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남편과 맞선 결혼을 했습니다. 엄마를 통해 들어온 맞선으로 만난 남편은 집도 여유가 있었고 허우대도 멀쩡하더군요. 요즘 애들 말로 훈남이었습니다. 게다가 성격도 좋았기에 첫 만남에서부터 남편에게 호감이 갔습니다. 저는 남편에 비해서 그리 예쁜 편도 아니었고 정말 평범했습니다. 맞선 상대로 나온 남편 쪽의 집안도 외모도 너무 괜찮았기에 우리가 인연이 될 거라는 기대를 하지 못했었는데 남편이 제가 마음에 든다며 몇 번 더 만나보자고 했고 그렇게 저희는 짧은 만남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는 결혼하고 시댁에서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대식구 살림을 해야 했기에 그런 부분들이 쉽진 않았지만 다행히 시댁 식구들이 모두 좋은 분들이라 함께 생활하기가 어렵진 않았습니다. 남편은 장남이었습니다. 남편 아래로 3살 터울의 시누이가 있고 그리고 18살 차이에 막내 시누이도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참 자상하고 저에게 잘해주셨습니다. 큰 시누이는 저희가 결혼을 하고 1년 뒤 결혼을 했기에 저희와 함께 산 기간도 짧았고 이후에도 크게 부딪힐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막내 시누이는 정말 귀여웠죠. 저를 얼마나 잘 따르는지 자매가 없던 제게 자매 같기도 하고 딸 같기도 한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머님께선 막내 시누이를 챙기기엔 좀 나이가 있다 보니 막내 시누이의 학교에 볼 일이 있거나 학원 상담을 갈 땐 제가 갔습니다. 그런 게 번거롭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해주고 싶었습니다. 전 막내 시누이가 너무 좋았답니다. 어느 날은 학교길에 그 적은 용돈으로 바카스를 사와서는 제 앞치마에 넣어주기도 했고 어떤 날은 제가 빨래를 정리하면 옆에 와서 베시시 웃으며 같이 정리를 하기도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도 막내 시누이가 저를 잘 따른다며 마음씨 예쁜 며느리가 들어와서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편과의 사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소원해졌어요. 결혼을 할 때까지만 해도 정말 다정했는데 결혼하고 달라지더군요. 저희 부부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이 어릴 땐 그렇게 예뻐서 물고 빨더니 어느샌가 남편은 밖으로만 돌았고 매일같이 동료들과 친구들과 모임 회원들과 술을 마시고 다녔습니다. 아버님께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다 보니 일찍부터 아버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런 모습들을 보이니 아버님도 고민이 많으셨지요. 하는 짓이 괘씸해서 해고를 하자니 며느리와 손녀가 걸리고 그렇다고 야단을 치며 마음을 붙잡으려니 망나니처럼 들고 뛰는 저희 남편을 두고 바치지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집에서 큰 소리가 나는 건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직전 우연히 알게 되었지요. 제게 호감은 있었지만 결혼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맞선 자리에 함께 나온 시부모님께서 절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하셔서 등 떠밀리듯 결혼을 선택했다는 것을요. 결혼을 2주도 안 남긴 시점이라 미룰 수도 무를 수도 없었습니다. 살다 보면 정도 붙고 사랑도 생길 것이라 생각했어요. 참 미련했지요. 딸을 낳고 나자 남편은 주로 거실에서 자거나 서재에서 잤습니다. 아이가 밤에 계속 깨서 숙면에 들기 어렵다는 이유로 남편은 방을 따로 쓴다고 하였고 그렇게 저희는 각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그런 저희의 모습에 걱정이 된다고 하셨지만 저는 괜찮다며 남편을 감싸 주었습니다. 아이가 조금 크면 함께 방을 쓰면 된다고요. 내 남편이고 아이 아빠이니 시부모님께 야단맞게 하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님이 갑자기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병을 발견하고 돌아가시기까지 채 6개월이 걸리지 않았기에 저희 가족들은 심리적인 충격이 컸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도 회장의 자리가 공석이 된 것이니 빠르게 공백을 메꾸어야 했지요. 저희 남편이 아들이긴 했지만 믿음직스럽지도 않을 뿐더러 사업을 물려받기 위한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에 아버님의 사망 후 회사는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여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은 아버님께서 항상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며 남편을 잡아주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남편은 정말 자기 멋대로 하더군요. 낚싯대를 가지고 나가면 보름도 안 들어왔었고 어머님을 설득해서 야금야금 집안에 있는 재산을 쓰더군요. 어머님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마음의 병을 얻으셔서 기력도 차리지 못하셨지요. 그렇게 시름시름 앓던 어머님마저 아버님의 첫 기일이 되기 전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이제 어머니까지 안 계시니 남편은 아주 대범해지고 과감해지더군요. 대놓고 바람을 피웠습니다. 큰 시누이는 시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자 저희와는 왕래조차 하지 않았어요. 물려받은 재산은 남편이 탕진을 했고 저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이미 남편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도저히 이대로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돈도 안 벌어오고 바람도 피고 아이에게도 관심 없는 남편과 계속해서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딸이 5살이었어요. 이 모든 일들이 결혼 6년 만에 벌어졌습니다. 막내 시누이는 한참 예민한 사춘기 시기에 부모님을 모두 잃고 저마저 이혼을 하고 떠난다고 하니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매일 얼굴에 그늘이 져 있었고 매일같이 학교 방에 들어가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누이를 보고 남편과 계속해서 살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이혼하자는 저희 이야기에 남편은 반색을 했고 당장에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이혼 서류를 가지고 올 테니 서로 바로 도장을 찍자고 하더군요.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결혼을 선택한 제 잘못이죠. 아이에게도 미안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에게 아빠란 존재는 크게 없는 만큼 이제라도 헤어져 사는 게 아이의 정서에도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이미 나눌 재산도 한 푼 없던 남편이었기에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빚이라도 떠안게 될까봐 아무것도 받고 싶은 것이 없으니 그냥 아이를 데리고 맨몸으로 집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 정말 손에 쥔 돈이 한 푼도 없었고 그런 이유로 친정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죄송했고 염치가 없었지만 아이와 함께 살기 위해선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작은 빌라를 전세로 얻어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마음에 걸리는 단 한 가지, 바로 막내 시누이였습니다. 제가 이혼을 할 당시에 시누이의 나이가 18살이었거든요. 막내 시누이가 저희 남편과 단둘이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거의 방치였습니다. 막내 시누이가 걱정이 되어 큰 시누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간 제 남편과도 연락을 하지 않던 큰 시누이였기에 저희의 이혼에 대해 모르고 있었고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막내 시누이가 걱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혼자 그렇게 방치되면 건강도 먹는 것도 학교 공부도 모두 걱정이 된다고요. 그러니 막내 시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같이 살면서 챙기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큰 시누이는 자신도 지금 남편과 사이가 좋지 못하고 집안 형편도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막내 시누이까지 데리고 가서 함께 사냐고 합니다. 자신은 코가 석자라며 자신은 이제 남의 집 귀신이 되었으니 책임을 지려거든 저희 남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저도 그간 큰 시누의 소식을 몰랐으니 그리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더군요. 제가 집에서 나오던 날 마지막으로 막내 시누이의 등교를 봐주는데 밤새 울었는지 두 눈이 퉁퉁 부었더군요. 저도 막내 시누이와의 헤어짐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정말 내 동생이다, 내 딸이다 생각하며 챙겼으니까요. 하지만 남편과 이혼을 한 마당에 저도 아이와 살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한 달이 조금 지나서 챙길 물건이 있어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그날따라 큰 시누이가 와 있더군요. 그래서 말은 그렇게 해도 동생이라고 챙기는구나 싶어 모른 척 하려고 다시 조용히 나오려는 순간 들려오는 대화에 기함을 하고 말았습니다. 야, 너희 아빠한테 달라고 해. 왜 나한테 계속 전화를 하는데? 나 너희 아빠 때문에 힘들어. 그러니까 너도 너 스스로 알아서 잘 살던지 해.
언니, 오빠가 안 들어오고 연락도 안 돼서 그래. 남은 돈도 없어서 밥도 잘 못 먹고 있어. 다른 건 그렇다 치고 우리 반 애들 다 수학여행 가는데 나만 안 갈 수도 없고. 아, 왜 계속 언니, 오빠라고 하는데? 이제 새언니도 없고 엄마, 아빠도 안 계시는데. 안 그래? 너도 알잖아. 나 네 언니 아니야. 그리고 오빠가 아니라 아빠잖아. 그랬습니다. 막내 시누이는 남편이 어려서 사고쳐 낳은 딸이었고 아들의 과오를 시부모님께서 책임지기 위해 당신들의 호적에 올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 딸의 이복 언니였던 거죠. 그렇게 모든 퍼즐이 짜 맞춰지더군요. 남편이 왜 시부모님의 등에 떠밀려서 결혼을 했는지, 아마도 저랑 결혼을 안 하면 시아버지가 내치겠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그런 이유로 남편은 저와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제가 탐탁지 않았던 것이었고, 막내 시누이는 그렇게 제 눈에 들기 위해 예쁜 행동과 예쁜 말만 골라서 했나 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막내 시누이도 본인이 저희 남편의 자식인지 진작에 알고 있었나 봅니다. 절 그렇게나 예뻐했던 시부모님에게 항상 감사했고, 그랬기에 돌아가실 때에도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 마냥 가슴이 아파서 그렇게나 울었었는데 배신감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이미 그 사람과 이혼을 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결혼 생활을 유지 중이었고 이런 상황을 다 알게 되었음에도 이혼을 하지 못하고 있었더라면 전 아마 미쳐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후 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것을 모르는 막내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막내 시누이, 아니 남편의 큰딸도 미웠거든요. 바보 같지만 그렇게 전화를 받지 않아 놓고도 계속 신경이 쓰이더군요. 아마도 그간 알게 모르게 쌓인 정이 있어 그런 것 같습니다. 솔직한 말로 애가 무슨 죄일까요? 그 아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그런 사람을 아빠로 두고 싶어서 둔 것도 아니니까요. 그 어린애가 그간 말도 못하고 마음고생을 얼마나 해왔을까요? 그날 밤 자려고 누웠는데 내 옆에서 살갑게 굴던 어린 시절의 막내 시누이의 얼굴이, 용돈을 모아 나에게 이것저것 간식을 사다 주며 비시시 웃던 막내 시누이의 얼굴이 눈에 아른거려 밤새 엉엉 울었습니다. 다음날 막내 시누이가 하교하고 집에 올 시간에 맞춰 집에 찾아갔습니다. 전기도 끊겼는지 불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어두운 집, 촛불 하나 놓여있는 막내 시누이의 방이 보였습니다. 정말 한숨이 나왔습니다. 나쁜 사람, 나쁜 인간, 천벌 받을 인간. 그 길로 막내 시누이의 짐을 간단히 챙겨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막내 시누이를 품기로 했어요. 전 남편의 큰딸이 아니라 날 잘 따르던 막내 시누이를 품기로 했습니다. 공부를 곧잘 했던 시누이는 그 중요한 시기에 큰일을 겪으며 성적이 곤두박질 쳤더군요.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대학을 가고 싶은 건지 취업을 할 것인지 정해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자 시누이는 대학을 가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지금부터라도 성적 관리를 하라고요. 이미 내신은 망쳤고 수능으로 갈 수 있는 학교를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재수를 해야 한다면 재수까지는 지원해 주겠다고. 하지만 나도 혼자 몸으로 아이를 키우니 대학 등록금은 저와 시누이가 반씩 내자고 했습니다. 다행히 시누이는 지방의 한 대학에 입학을 했고 1학년 1학기 등록금만 제가 내어주고 이후부터는 알바를 해 절반을 보태더군요. 공부를 열심히 해 장학금을 받을 때면 그 장학금으로 인해 내지 않아도 되는 등록금의 절반을 제게 보내오며 저희 딸 맛있는 거 사주라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며 자취를 시작한 막내 시누이는 그 힘든 시절을 견뎌내며 단단해졌고 저와 저희 딸에게도 참으로 잘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긴 건 자신의 딸이 그렇게 집에서 살아줬는데 그 인간은 단 한 번도 찾질 않더군요. 저희 아빠라면 학을 때는 시누이라 전 남편의 연락을 다 차단해 어디서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는데 한 번은 찾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10년이 흘렀고 그 어느 날 그 몹쓸 인간이 찾아왔습니다. 빈 털터리가 되었더군요. 이 여자 저 여자 좋다고 만나고 다니더니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는지 절 찾아왔네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갈 곳이 없다고, 나이가 들고 보니 마누라랑 딸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연이 끊어진 지가 언제인데 마누라를 찾고 딸을 찾는지. 그런데 하필 그때 신우이가 월급을 받았다며 저희 딸 선물을 사들고 집에 왔더군요. 신우이는 전 남편을 보자 놀라더군요. 그러더니 이내 표정이 냉정하게 바뀝니다. 그런 신우이를 보고 남편이 반기며 그간 잘 지냈냐고 묻네요. 그러자 신우이가 하는 말이 10년 만에 묻는 말이 잘 지냈냐는 말이냐고. 그간 나에 대해 궁금하지도 않아 놓고 왜 궁금한 척을 하냐며 소리를 지릅니다. 신우이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기에 저도 놀랐어요. 전 남편을 떼어놓아야 했습니다. 다시는 못 오게 해야 했어요. 그래서 야, 그래 도 잘 왔다. 내가 너랑 이혼한 지 10년인데 네 동생이 아직까지도 찰과머리처럼 달라붙어 있거든? 좀 데리고 가. 나도 애랑 먹고 살기 힘드니까 데리고 가라고. 그리고 좋든 싫든 내가 네 동생 걷어 먹이느라 들어간 돈이 제법 되거든? 그거 계산해서 청구할 테니까 그 돈 내놔. 내가 미쳤지. 정에 이끌려 더 모질게 내치지 못해서 지금까지 걷어주고 있었는데 마침 잘 나타났어. 이 김에 그간 네 동생한테 들어간 돈도 돌려받고 저 거머리도 떼어 버려야겠어.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돈이라면 벌벌 떠는 그 인간을 떼어버리기 위해 그렇게 말을 해야 했습니다. 역시나 그 인간은 제게 정색을 하며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며 자신이 잠시 정신이 나갔었다고, 오지 않아야 할 곳을 왔다며 급하게 나가버리더군요. 저의 진심이 아니었지만 신우이는 제 말에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진심이 아니라고. 네 오빠를 쫓아내기 위해 한 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우이가 제게 살짝 웃어 보이며 괜찮다고, 제가 한 말들이 하나도 아프지 않다고, 자신을 챙길 이유가 없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걷어준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이내 눈물을 글썽이네요. 아무래도 제 말이 상처가 되었나 봅니다. 미안했어요. 신우이는 죄가 없는데 제가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신우이가 울면서 이야기하더군요. 사실 자신은 제 전 남편의 동생이 아니라 딸이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제 옆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데 혼자는 너무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내민 손을 잡아 썼다고. 늘 제게 죄 짓는 기분이라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었다며 우네요. 그래서 등을 토닥여주며 사실 저도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밉기도 했지만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 어두컴컴한 집에 혼자 있는 널 모른 척 할 수 없어서 그 손 제가 잡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낳지 않았지만 그냥 마음으로 낳은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품기로 했던 거니 미안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날로 막내 신우이는 제 딸이 되었습니다. 물론 호적상 딸이 될 순 없었지만 우린 마음으로 엄마와 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세월이 흘러 한 달 뒤 큰딸이 결혼을 합니다. 이런 복잡한 사정을 큰딸은 예비 신랑에게도 예비 시부모님에게도 모두 이야기를 했고, 다행히 시댁 쪽에서 마음 예쁜 우리 큰딸만 보고 허락했으니 그런 건 상관없다며 보듬어 주셨습니다. 전생에 우리가 어떤 인연이 있어 이 생에서 이렇게 연이 닿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힘든 삶을 살아온 우리가 가족이 되었으니 앞으로는 행복으로 가는 길만 함께 걷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저희의 특별한 인연 응원해 주실 거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